자,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가 그야말로 이 공천에 아주 그냥 이 구린 구석들을 다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이요. 지금 괴물 같은 그런 공천을 하고 이재명이 그런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이 김혜경이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이제 비서를 했는데, 자, 이 여자는 부산 외대를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 당뇨, 여성국 국장 뭐 이런 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의 당뇨에서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을 지냈는데, 자, 이 여성을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공천했어요. 자, 일단 갖다 꼽으면 되는 호남에다가 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2배가 더 높게 나왔고, 4년 전에도 지금 이 권양엽은 이 지역에서 서동용 의원에게 졌어요. 자, 이번에도 이 권양엽이가 상대가 안 될 거라 했는데, 이 서동용 현직 의원은 컷오프되고 권양엽을 단수 결정하는 여성 전략 특구라고 해서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양엽을 넣어주려고 아예 지금 이 모든 결정을 거기 마쳤지요. 개딸들조차도 이거 공천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략 공천, 여성 전용 특구라고 할 만한 전략 공천 할 만한 영입 인사도 아니고, 당에서 굴을 만큼 굴른 인사를 이렇게 용감하게 갖다 꼽는, 공천 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자기 마누라 수행 부실장을 갖다 꼽는, 이 정치 경력밖에 없는 여성을 그렇게 갖다 꼽았습니다. KBS에서 총선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말에 40대 1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동용이라는 현직 의원이 공천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권양여비가 대선 때 김혜경 수행 비서 역할을 했지만은 이번에 공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문재인 때 그 월강 소나타, 문 소나타를 쳤던 이 박경미라고 여자 있죠. 비례대표 하다가 국회의장 비서실장 갔던 박경미도 서울 강남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식의 공천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권양엽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혜경이가 재판을 받고 있고, 김동영 경기지사는 법인카드 이용 의혹이 최대 100건 정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수사 의뢰한다고도 했어요. 자, 그때 사모님 팀으로 사적인 보좌를 했던 권양여비가 지금 공천을 받은 겁니다. 자, 김혜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자기 주변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권양여비가 입을 열면 상당히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공천을 봐준 것이냐, 그렇게 지금 추정이 돼요. 자, 오늘 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이재명 당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시장, 도지사, 대선 후보, 당대표 이 모든 게 10년이 안 걸리는데 대단한 사람 이전에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괴물성이 크게 돋보인다. 대단한 사람이 이전에 무서운 사람이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 학문적 경력, 사회적 명망 쌓기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거의 똑같다 하다시피 변호사하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선 후보까지 갔고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더니 곧바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깨차고 이제 최다석 정당, 대한민국 역대 최다석 정당의 공천권을 매개로 당을 싹쓸이하고 있다. 10년 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의 괴물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있고, 그를 하숙생 취급했던 이 86 운동권을 털어내고 이재명 당이 되기 위해서는 총선에 져도 그만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음 대선만 어쨌든 먹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말 무서운 자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자정력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하나마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성에 대해서는 이 이재명뿐만 아니라요, 임종석이도 제가 놀랍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이낙연을 만나서 탈당을 고민하더니 다음날 전화기를 끄고 잠수를 해가지고 탈당 안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이 영향을 미쳤냐 어쩌냐 이야기도 나오지만 꼭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는 임종석이가 자기 쪽에 온다고 확신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안 되더니만 페이스북으로 민주당에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측은 임종석이가 공천 배제된 홍영표 등과 탈당을 논의했고 3일 밤까지, 그저께 밤까지도 합류를 약속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후 7시, 그저께 오후 7시까지만 해도 새로운 미래 합류를 전제로 민주당 탈당을 이낙연에게 약속했고 당의 다른 의원들을 데리고 가겠다고요. 결국 어제 페이스북에 안 나간다. 자, 총선 끝나면 이재명이 이후에 당권을 차지하겠다, 뭐 이런 의사라고 말을 들려와요. 자, 그래서 이낙연이 임종석 관계가 보통 친한 관계가 아닌데 지금 이낙연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임종석 때문에 연기했다가 어제 결국은 쓸쓸하게 했습니다. 이낙연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 임종석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오늘 아침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용해인이라고 있죠.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당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의 이 비례위성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 공천을 따냈죠. 비례대표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또 당 이름을 바꿔가지고 기본소득당으로 비례대표 2번 해먹으니까 좀 창피했는가? 당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새진보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진보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하고 다른 둘을 비례대표라고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는 선거 있을 때마다 한 번은 기본소득당, 한 번은 새진보연합,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서 새진보연합 이름으로 비례대표 3자리를 따내는데 지를 지금 비례대표로 또 추천했어요. 참 보통 뻔뻔한 게 아니죠. 저도 얘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영길이가 당을 만들었어요. 소나무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송영길과 독야청청한 소나무당이라는 게 좀 안 맞아요. 깜빵에서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라는 민중가요를 맞춰서 이 당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옥중창당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정치검찰 해체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유튜브에 올리고 창살 아래 갇힌 송영길이 살아서 만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옥중에서 만드는 정당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2의 독립운동이 시작된다, 요렇게 말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송영길 당은 독자적으로는 조국당처럼 이 친문 지지 기반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송영길은 친명 기반이죠. 살아남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송영길 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적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자, 송영길이가 지금 자기 대신에 소나무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그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이가 베니제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소나무당 디자인해 주신 손혜원 의원님께 송영길이 세안도를 모사하여 감사의 뜻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어디 조선시대 때 당파 논쟁에, 당파 싸움에 시달리다 유배됐던 김정희 선생하고 자기를 갖다가 비슷하게 그렇게 묘사를 합니까? 자, 어쨌거나 야근은 참 좋겠습니다. 뻔뻔해서 참 좋겠어요. 소나무라고 하면 절개의 상징인데
돈 문제로 지금 깜빵에 간 사람이 소나무당이라고 하고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뻔뻔합니다. 자, 또 하나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추미애가 경기도 하남의 갑에다가 전략 공천이 되었습니다. 하남시의 원도심입니다. 추미애는 광진이 기반이고 하남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다만 하남이라는 것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위성도시로 원도심으로 좀 부유하지 못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가 사는 지역에서 정서는 민주당에 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한남갑의 마지막에 이 공천한 부분은요, 이재명이가 어쨌든 자신의 편을 확고하게 들고 윤 정권과 법무장관 시절부터 맞서온 추미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추미애도 참으로 어지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김영주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어제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등포 갑이라고 험지에 자기가 민주당 간판 달고 있다가 간판만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고 바꿔 달고 그러면서 일부 아직 민주당 김영주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고도 합니다. 3일 만에 갈아탔는데요. 한동훈이 만나고. 저렇게 뻔뻔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요, 그 사람이 아닌 것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